자, 기본 21-5의 1번부터 갈게요. 기본 21-5의 1. 기본 21-5의 1. P 사집합 이거임을 뭐야? 자, 볼게요. 그러면 나는 얘가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볼까? 여기 안에 있는 교집합을 일단 사집합을 Q 교집합 아래 여집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여기에 있는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P 교집합 Q 교집합 아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겠지? 얘가 괜찮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바꾸냐?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R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P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분배를 해보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합집합 P 교집합 R 이렇게 되고, 얘는 P 마이너스 Q P 차집합 Q 합집합 P 교집합 R이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식이 나오니까 지금 끝. 오케이? 고맙습니다. 21-6번 갈게요. 21-6번 줄게요. A 교집합 A 연습합 이렇게 길어. 얘들아 이거 하느라 고생했겠다. B 교집합 이게 여집합 교집합 C의 교집합. 빔 프로젝트 사야겠다 이거. 집합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쌤하고 분리를 되면 쌤 써야지. 선생님 쓰셔야지. 하고 다 쓰는. 자 봅시다. 일단 얘를 분배할 수 있겠지? 분배를 먼저 해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따라오고, 합집합 A 교집합 B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묶어놓고 합집합. 자 이도 마찬가지로 분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분배를 하기 전에 여기 여집합을 먼저 풀어보면 얘는 B 합집합 C가 되겠네. 자 그 상태로 다시 분배를 해보면 B 교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C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야. 자 A랑 A의 여집합을 교집합했어. 그럼 뭐가 나오지?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공집합이랑 A의 교집합을 합집합했네. 그러면 그냥 A 교집합 B가 나오겠지. 됐나요? 여기는 A 교집합 B. 자 그 다음 B랑 B를 교집합했네. 그러면 그냥 B가 나오겠지? 네, 그냥 B가 나오고. 자 그럼 그냥 B에다가 B 교집합 C를 합집합했어. 그럼 뭐가 나올까? 그냥 B가 나오는 거야. B랑 C의 공통 부분에다가 B라는 전체를 합해버리면 당연히 B가 더 크니까 B가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분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분배해서 풀어도 되지만 A 교집합 B랑 B를 합집합했어. 그럼 뭐가 나와? B가 나온다. 됐나요? 좌변을 열심히 풀었더니 B라는 애가 나왔어. 근데 그 B가 뭐래? A 합집합이래. 그러면 내가 풀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 합집합 B가 B래요.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 A는 B의 우응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뜻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셔야죠. 됐나요? 연산 타임에 헷갈립니다. 처음 받아들였어요. 헷갈려요. 저 한 줄을 좀 복잡하게 말하는. 이거 한 줄 맞아. 그냥 까보니까 B잖아. B라는 걸 이렇게 숙여서 표현하는 거지. 그치?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유제 갈게요.
유제 21-1의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21-1의 3. 수시 공부 같이 하자는 얘기죠. 볼게요. A의 합집합 B 교집합 C B랑 A의 합집합 B 교집합 A의 합집합 C를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림의 형태가 떠올라야 돼. 그럼 지금 집합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3개의 집합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올림픽 마크 이렇게 하는 시작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나는 A에다가 B 교집합 C를 합할 거야. 근데 A는 여기란 말이지. 맞나요? B 교집합 C는 어디죠? 여기죠? 근데 이 둘을 합하면 얘 자체가 좌변이 되겠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봅시다. A 합집합 B는 얘죠. 맞지? 맞지? 자 A 합집합 C는 어디야? 무슨 색으로 칠해서 되지? A 합집합 C는 얘지. 맞나요? 근데 그 둘을 뭐 해달래? 교집합해달래. 그럼 교집합하면 어디가 나와? 얘가 나오네? 좌변하고 부분이 똑같다. 됐나요? 지금요. 2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여러분들 그 집합을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보통 수학화가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집합이랑 함수랑 경우의 파트가 있거든. 그럼 집합 파트를 잘 못하면은 그 친구는 보통 함수랑 경우의 파트를 셋 중에 하나는 잘해요. 셋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셋 다 못할 수 있는데 보통 셋 중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뛰어난 한쪽을 보통 잘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셋 다 못하기는 쉬워요. 근데 셋 다 잘하는 건 어려워. 어느 한쪽이 약간 특화되어 있어. 대부분 친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셋 다 못하면은 셋 다 못하면 그때 기죽으세요. 하나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좀 그렇잖아. 아까 심하면 문자 같죠? 네 문자 안 맞아요. 갔어. 맞습니다. 국제범위만 하시는 거죠? 150문제 요즘 누구랑 네. 네. A단계가 한 140문제 되잖아.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30문제 자, 일단 선생님 30문제 얘들아 이거 한번 느껴볼까? 아니야 느껴봐. 그림을 한번 느껴볼까? 아, 그림을 하면 안 되지. 아이씨. 그림으로 느끼면 굉장히 쉽거든.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게. A 교집합 B에다가 순수한 A지. 걔를 합해 넣으면 뭐가 될까? 그냥 A가 되겠지. A 교집합 B에다가 A 차집합 B를 합해 넣고 그냥 A가 되겠다. 오케이? 자 해볼까? B 차집 순수한 B에다가 A 합집합 B, A 여집합. 그렇지. 순수한 B에다가 여기에다가 A 합집합 B 여집합. 얘네를 합했어. 그럼 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A를 더하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험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온다면 그냥 머리로 굴린다든지 그림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지 말 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선생님 오늘 문제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오늘 증명하는 건 하나.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 공통인수가 보여야 돼. A 교집합 B랑 A가 동시에 보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럼 A 교집합을 묶어서 한번 써보면 얘는 A 교집합에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이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는 건 잘하는데 결합하는 걸 또 어려워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B의 A 여집합으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A 여집합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보면 B 합집합 B 여집합 됐나요? 얘가 얘를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 B랑 B가 아닌 걸 합했네. 그럼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겠지? 여기 전체 이거 외운 것 같아. 자 그럼 전체하고 A를 교집합했네요. 그럼 뭐가 돼? A가 되겠지. 네? A. 자 오른쪽 보면은 B랑 B의 여집합을 합했네. 그럼 뭐가 돼? 전체가 되겠지? 그럼 전체다가 A 여집합을 교집합했을 건 뭐가 돼? A의 교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좋아요. 아이. 네, 넘어갑니다. 됐죠? 이거 한거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자, 12번 갈게요. 12번. 유제 21-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살 빠질 것 같은데. 자, 문제 같이 읽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1-12번 유제를 보면은 A를 읽은 사람이 10명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걔를 NA가 1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다. NB가 7명이다. C를 읽은 사람이 5명이다. NC가 5명이다. 자,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래. A 또는 B가 아니라 모두야. 그러면 그리고가 되겠지? A와 B를 읽은 거니까. 그러면 교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교집합.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이 몇 명이다? 4명이다. 자, 그 다음 A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읽었대. 그럼 얘는 합집합의 개념이야. A 또는 B다.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C가 뭐다? 12명이다. B와 C를 읽은 사람은 못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B 교집합 C가 0이다. 이때 내가 구하려는 거는 N, A 또는 B 또는 C를 읽은 사람을 구하려다 이거. 됐니? 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얘를 푸는, 세 개를 합하는 걸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선생님이 알려준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머리 싸매서 하는 거지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여기에서 뺀다. 교집합 2개씩을 한 것들을 모두 빼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개를 교집합한 거를 더하겠다. 오케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NA는 10이다. NB는 7이고요. NC는 5다. 자, A 교집합 B 나와있죠? B 교집합 C 나와있죠? 맞나요? C 교집합 A가 안 나와있지. 그치? 얘는 아직 못.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놈을 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뭐가 될까? 0이야. 왜냐? B 교집합 C가 이미 뭐야? 0이지? B와 C를 못 읽은 애가 없는데 A, B, C를 못 읽은 애가 있어?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2개를 한 사람이 없는데 3개를 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 얘는 당연히 0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사실 구했어야 되고요. 얘를 못 구해서 질문을 했어요. A 교집합 C를 못 구했어요. 자, 그럼 A 교집합 C는 어떻게 구하냐? 나는 이제 이놈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합집합을 줬다고. 합집합. 그럼 C를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A 합집합 C라는 놈은 NA와 NC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C를 뺀다면 A 합집합 C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A 합집합 C는 10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5네 얘는 5니까 나와요. 그럼 이 네모가 뭐라는 얘기야?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3이다 라고 하면 답은 21 틀렸다. 15 맞는데? 더하기면 더해야 되구나.
가운데 빼기 시작해. 그렇죠. 그쵸? 21에서 18에서 3 빼니까 15. 이게 좋은 문제죠?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아, 왜 저러시지가 않냐. 여러분들 도움 되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 네, 앉으십시오. 자, 그 다음 22-2번 가도록 할게요. 기본 22-2의 3번까지.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P라는 놈의 지대집합을 한번 내가 표현해보면 X가 이거가 되겠지? 1점의 X가 표현되다. Q라는 놈의 지대집합을 한번 표현해보면 X가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그럼 3번 내가 구한다는 얘기는 내가 뭘 구할 거냐? P 또는 not Q를 구할 거야. 그럼 일단 써보는 거야. 얘는 P 또는 뭐라고 읽어? 지대집합? 합집합. 맞나요? 합집합. Q가 아니다. 어떻게 표현해? Q가 아니다. Q의 여집합. 이거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문제. 됐나요? 자, 그러면 P는 여기 있고요. 나는 Q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이놈을 활용해서 Q의 여집합을 한번 보면 얘가 아닌 거야. 오케이? 수직선으로 표시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라는 애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닌 거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그대로 얘가 아닌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자, Q의 여집합은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 됐니? 그러면 나는 P와 Q의 여집합을 합한 집합을 구하겠다. 됐나요? P와 Q의 여집합을 합한 집합을 범위를 표시해보면 P는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됐나요? 얘가 P야.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2보다 크대요. 오케이? 이 둘을 뭐 하겠다? 합하겠다. 합한 범위를 표현해보면 합한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범위를 표시해보면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얘가 P 또는 not Q의 지대집합이 됩니다. 이놈의 지대집합은 X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22-4의 4. 얘들아, 질문이 되게 구체적인 게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22-4 이것도 아니고 22-4의 4. 한 문제씩만 질문하는 건 뭐야? 자, 4번 명제를 저렇게 표현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정석에서만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4번 명제를 사실 4번 명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써보면 어떤 x에 대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어떤 x에 대해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이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존재한다. 그 명제랑 이 명제가 똑같은 말이야. 됐나요? 적어너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수인 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x에 대해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선 어떤 이란 말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다면 참이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지. 그치? 근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부정의 참고식을 판단하래. 이거 분명 틀린다. 기다릴게요. 이번에 선생님 부정 안 해서 틀렸어요. 이거 분명히 있어요. 알겠지? 이건 어쩔 수 없어. 고질병이야. 2차 방정식으로 능력을 써서 있잖아. 백나천나 말도 있잖아. 똑같은 거야. 자, 가보자. 일단 부정을 하면 어떤 x를 부정하면 뭐가 돼? 모든 x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놈의 부정은 x-2가 0보다 작다. 자, 그리고 이번은 and야. and의 부정은 뭐야? 또는. 그러면은 이거 또는.
x제곱 마이너스가 여기가 4는 실수 모든 x에 대해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 이거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 되려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얘는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것 또는 이거. 얘를 해봤자 모든 x가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아니, 정확히 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이기 위해선 이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지. 오케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진리집합은 모든 x야.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진리집합은 얘란 말이야. 그럼 모든 x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원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나중에 이거 명제 하나 적어서 이 명제의 부정의 역에 대하여 판별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알아요. 근데 부정의 역을 판별하라? 명제의 부정의 역 그게 대우가 되겠지. 근데 좀 대우를 그러니까 역을 판단하라, 대우를 판단하라까지는 있어요. 그리고 부정은 조건을 부정하는 거지 명제를 부정한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22-5의 2번 갈게요. 22-5의 2번. 오늘 선생님 목표 미리 말해도 돼요? 아니요. 선생님 목표는 함수를 일단 맞고 볼 거예요. 그렇죠? 명제의 증거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함수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맛을 본다는 건 다시까지 나간다는 거. 다 나갈 수 있으면. 이 함수는 문제 풀어보면 여기 쉬워요. 숙제가 연습 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연습 문제까지 될게요. 네. 특강이 150 문제예요. 미안해요. 그럼 쌤도 똑같이 풀 거면 그렇게 내주세요. 미안. 자, 역과 대우에 대해서도 참거짓을 판단하라. 자, 일단 기존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해볼까? 그러면 얘들아, 참거짓 판단할 때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우니까 진리집합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술술 읽히는 거 있지. 그냥 참이야. 그럼 술술 읽히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진리집합 안 써도 술술 읽히는 참이야.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기 한번 보자. x, y가 0이면 x, y, z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누가 봐도 참이잖아. 근데 얘를 이제 서술형으로 써야 돼. 오케이? 그럼 이놈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x는 0 또는 y는 0이야. 그리고 z는 모든 실수야. 오케이? 근데 얘는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지. x하고 y가 0이 아니면 z는 0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네? 맞죠? 그럼 얘가 얘 포함돼. 이렇게 되구나. 얘는 x, y가 0이 아니면 여기서 x, y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z가 0이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x, y 두 장 다 무조건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 오케이? 근데 술술 익히면 그냥 참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자, 그러면 이놈은 참이고요. 이놈에 대해서 역을 표현해 보겠다. 그럼 역은 명제의 조건과 조건이 있으면 자리를 그냥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역을 한번 써보면 x 더하기 y가 5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치? 그럼 왜 거짓이야? 반례를 항상 들어야 돼요. 반례 들지 않으면 0.2. 거짓인 명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례를 들어야죠. 오케이? 거짓인 이유는 x가 1이고 y가 4여도 얘는 성립하기 때문에 이미 반례가 된다. 그럼 풀이를 쓴다면 반례 거짓 이게 풀이 끝이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알겠니? 자, 그다음
대우를 간다면 대우는 자리까지 바꾸고 부정까지 한 게 대우잖아. 오케이? 일단 대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왜? 기존 명제가 참이니까. 기존 명제가 참이면 변성상 참이라고. 오케이? 참 대우를 해보면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면 맞나요?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얘가 대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가 딱 나왔어. 참고해서 판단하기 뭔가 이상하지? 어렵지? 그니까 대우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대우는 이놈에 대해서 참고해서 판단하래. 판단하는 게 좀 막 이상하잖아. 그래서 대우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대우를 생각했더니 얘가 참이네? 그러니까 얘가 참이다. 이게 이놈의 풀이에요. 근데 나 이걸로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되니? 두 번째 6번 갈게요. 16번.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이 문제는. 까지만 해도 돼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 그렇죠? 저희가 질문 많이 안 해도 자, 답답하셔서 3번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 하나 더 해요? 5번까지요? 할게요. 자, 봅시다. P가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오케이? not R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명제는 참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대우 또한 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대우를 아래다가 써보세요. 얘도 참인 거야. 얘도 참인 거야. 됐니? 그 다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놈들을 이제 연립한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을 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쟤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어 붙여볼 거야. 오케이?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얘는 P이면 not Q가 얘가 참이지? 그치? 근데 여기 not Q이면 R이 참이라면 R 여기다 갖다 붙여. 오케이? 그 다음 Q이면 not P다. 더 이상 이용할 게 없네. 맞나요? 그럼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R이 되어 있으면 얘는 참인 거예요. 맞는 거고 그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P면 not Q다. 그러면 얘는 Q이면 not P다. 얘가 참인 거야. 대우가 참이 돼야 되니까. 얘는 not Q이면 not R이다. 이놈이 참이 돼야 되지. 그 다음 이놈들을 전부 연결을 한번 해보면 P면 not Q이다. 근데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치? 그럼 P면 not R이다. 맞아 틀려? 맞다. 이거 연결이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여기 해보면 자, 얘는 P이면 not Q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는 거 보이지? 바로 쓸게요. 그러면 Q이면 not P이면 not Q이고 not Q면 R이다. 오케이? 근데 not P면 R이다. 알아볼라? 모른다. 그러니까 틀렸다. 오케이? 연결해보면 not Q이면 not P이고요. 그대로 연결해보면 not R이면 not Q이고 그냥 not P가
오케이? 그럼 얘는 이게 안 붙었으면 맞는 거야. 왜냐면 나달이면 나 P 이놈의 대우가 참이니까 이거 안 붙으면 참이야. 근데 얘는 모른다. 이해돼요? 할게요. 지금 가는? 진아 밥 뭐 먹었어? 하나 먹었어? 얘 불단 먹었어요. 불닭 먹었어? 오, 불닭 땡긴다. 평생 노래 보면 불닭 먹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솔직히 쓰는 거 귀찮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참으로 만들어줄까?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자, 보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이해를 해보면요,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명제가 참이야. 근데 이거라고 해서 꼭 이거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어떤 명제 하나를 추가해야지 얘가 참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그러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아, 얘들아 이 문제 보면서 해야겠다. 지금 다 쓸 수는 없고요. 다 쓸 수는 없다. 5번을 한번 그냥 가볼게요. 바로. 알겠지? 5번에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만들려는 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거를 하고,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나는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얘를 P면 Q이다라고 하고, 얘를 R이면 뭐라고 할까? Z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P이면 Z다라고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연결석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서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사실 답으로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이걸 찾으면 돼. 근데 답을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항상 이놈의 대우도 참이겠지. 이놈의 대우를 써보니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필요하니 답은 요거한다. 핑이 다시 괜찮아요? 자, 해보시고 끝. 지금 끝났다. 자, 갈게요 그럼. 와, 천천히. 왜 천천히? 야, 천천히. 유튜브에 베스트 놓치는 거 없나? 있어요. 근데 쌤이 목소리가 있는데 음질이 깨져요. 아, 그래요? 줄게요. 여기 4번은 아니죠? 4번.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온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거가 되는 거잖아. 아니지?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온다는 R이면 P다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줬다라고 하면은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럼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는 거지. 나도 헷갈리는데? 그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핀다니까 봄이 오면 춥지 않다. 그래서 봄이 오면 춥지 않으니까 제비가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오, 오케이. 근데 저도 처음에 생각하는 말이 몇 번이 안 되냐고?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오니까 봄이 오면 날씨가 춥지 않은 거니까.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는 거잖아요. 자 잠깐만. 날씨가 춥지 않으면 봄이 온다 이거를 줬다고? 그걸 주면은 꽃이 핀다랑 봄이가 사이에 연결점이 없어서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이게 참이 봄이 오면 그렇지? 자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할 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는 거니까 P이면 Z다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에 여기를 멈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말로는 뭐 헷갈릴 수 있지만 조건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건 말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 보시고 왜 수학에 국어를 한 거지? 재밌게요. 재밌네. 수학인데 국어한 거 같아요. 국어 들어가면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국어 지문에서 수학, 과학 들어간 지문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랬던 것 같은데 수학, 과학을 그래도 이해를 좀 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국어에서 과학, 수학 지문 나와서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기억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 맨날 막 이제 막 수증기 막 자꾸 막 햇빛 얘기도 막 하고 막 반사가 막 이상한 얘기하고 저희 학교는 그런 책이 지렛대의 원리 막 하면서 막 별거 다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나중에 모의고사 풀어보면은 점점 그런 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 문학이 좋아요? 비문학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비문학? 문학이 낫죠. 전 문학. 그래도 국어는 재밌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과학 수학은 풀 수가 없어요. 문학 문학이 맞나? 문학에 아, 소설 문제를 재밌는 따라가나? 거 있잖아요. 소설 재밌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개념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크리먼트 쳐서 필기를 합시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뭐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책을 백나천날 봐봤자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만 한번 따라가 보자. 오케이? P Q. 자 항상 이 문제의 핵심은 주어가 핵심이거든. 주어. 그럼 선생님이 왜 갑자기 국어 얘기를 했냐?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국어에서 주어 어떻게 주어를 찾죠? 동사 그건 영어고 국어 무슨 말이 있으면은 주어다라고 얘기하잖아. 은는이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찾는 방법은 은는이가가 그냥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P는 또는 P가 P, E 이건 좀 이상하시죠? P은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건 주어 형태로 읽자. P는 P가 지금부터 내가 볼 거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지금 바로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가보자. 내가 다음과 같은 명제를 말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러한 명제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P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면 좋겠는데 P에서 Q한테 지금 화살표가 간다는 얘기는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면 충분하니까 주는 거야 P가. 오케이? Q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P는 얘가 주어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읽는 거야. 단순하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내가 주체가 되는데 충분하니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읽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똑같아. 주체는 그냥 여기 는하고 가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 똑같은 주어예요. 됐니? 자 일단 아래는 Q가 주어지. 앞에 있는 걸 주어라 생각해. 자 그럼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니까 주겠다. 똑같아요. Q는 여러분들은 주어만 보면 된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니까 준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 가볼게. 얘는 P가 주어야. 여기 앞에 있는 게 주어야. 써줄게요. 이놈이 주어. 전 P는 나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라고. 충분하니까 받으면 좀 도둑놈이잖아. 그치?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P는 수익이 위한 필요하니까 받는다. 필요적이다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주어가 누구야? Q. 오케이? Q가 받고 있어, 주고 있어? 받고 있지? 필요하니까 받겠다. Q는 수익이 위한 필요 조건이다. 됐니? 자, 그럼 문제에서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거든. 필요 충분? 그럼 뭐란 얘기일까? 둘 다라는 얘기야. 둘 다. 오케이? 그럼 필요 충분이라는 조건 얘기를 따로 한번 써보면 필요 충분 조건은요, 이런 놈들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고, 자, 선생님이 지금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핵심은 여기 선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P면 Q다라는 명제가 찹이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쓰기 싫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재수없죠? 그쵸? 사실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말장난이잖아. 수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P면 Q다라는 명제가 찹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말장난 가지고 배우고 있는데, 저는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적이시잖아요. 우리가 소화 때문에 그거 넣어야 되나 보죠. 모르겠어. 어쨌든. 자, 그럼 얘가 정확히 얘기하는 건 뭐냐? P이면 Q다도 성립하고 Q면 P다도 성립하지? 성립한다는 얘기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Q라는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P와 Q는 같다 이걸 의미해요. 되나요? 네, 여기까지. 이게 끝이에요. 그 외에 볼 거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P를 주체에 갖다 써. 충분하니까 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웠을까? 선생님 잘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이 P가 얘를 화살이라고 가르치는 거 선생님들 많거든? 잘 기억. 화살이니까 화살 맞았어. 그럼 P가 이렇게 P가 난다고 해서 잘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 주워 들었어요. 넘어갑니다. 이해하시고. 책에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읽는지만 알고 그것만 이것만 알면 돼. 그게 필요 없어.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얘를 어떻게 읽는지 얘가 주어가 되고 충분히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 6시도 안 됐다는 거. 약간 들었죠? 죄송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3시간 안 됐어. 밖에 나가면 이제 또 파스가 있어. 코로나가 하루에 미치게 연하는 것 같아. 뭐라고? 연하는 것 같아. 연애하는 거 같다고? 아 맞지. 연애는 이렇게 오래 안 했죠. 연애하는 거 같다고요? 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연애하는 거 같다 그러지 않았어? 연애해요. 그냥 쌤도 장기 수업에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것 왜 같아요. 연애하는 거 같다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감성적이다 이러고 있어. 뭔 개소리냐고? 자 지울게요. 그래도 쟤 착하다. 끝까지는 말 안 하네. 끝까지는 욕은 안 하네. 난 집에 가려면 시험을 하고 얘들아 기본반 친구들은 시험 하나 보시고 시험반 친구들은 시험 2개 볼게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 기본반인데 시험반 시험지 받아가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가져다가 푸세요. 그럴 리가 없지. 좋습니다. 제 시험도 통과될 수 있어요. 제 시험 뭐라고요? 통과될 수 있어요. 있지. 제 시험 실시험 저희 뭐라고? 제식 있어요? 특강은 제 시험이 없는데 정규는 제 시험이 있어요. 한국만 쉬어야겠다. 자, 얘들아 2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아래를 보면 R은 S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노동이다, 노동. 그 시체가 되게 조건인데 로컬. 글씨체가 점점 저희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건이 아니라 요건이야.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22-18번을 보면은 위에 전제들이 다 이렇게 깔려있거든. 그럼 얘는 어떤 명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야. 가볼게. P가 주어다. P를 여기다 쓰세요. 오케이? 근데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충분하니까 주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 아래 볼게. 아래 써. 필요 조건이래. 필요하니까 갖겠다. 됐어. 오케이? 자, 그 아래 Q 써. R이 그냥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니까 갖겠다. 오케이? 얘 써보면 필요 조건이래. 오케이? 근데 얘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지? 얘를 지금부터 한번 합쳐볼게요. 근데 정신이 진짜 자, 가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합쳐볼게. 자, 그러면 P, Q 이렇게 합쳐. 자, 그럼 Q이면 S이다 여기 있지? 합쳐 이렇게. 그리고 S이면 R이다 이렇게 있네? 합쳐 이렇게. 자, 근데 R이면 Q다 이렇게 있지? 근데 Q 여기 있지 않아? 여기다가 Q를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보면 내가 여기다 S를 쓰고 여기다가 Q를 쓸 수 있다. 아니야. 네. 아, 정신 차려.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괜찮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다 일자로 쭉 썼을 때 혹시 중복되는 애들이 보이면 이렇게 틀어서 표현하는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좀 눈이 세대가 됐어. 할게요. 자 그럼 기억 한번 가볼까? 다음 중 옳은 것만 고른다는 얘기는 자 기억은 이제 글은 생략하고 한번 해볼게. P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얘가 참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니은은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참인지 아니라는 얘기고 디귿은 Q는 S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가 참인지를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요. 자 기억 참인가? 왜 보는 거야? 참이지? P면 S가 있잖아. 오케이? 참인. 자 니은 볼까요? P면 R에다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있잖아. P면 그래서 3인 자 Q하고 S가 이렇게 쌍방향이니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왜냐면 여기 돌고 돌잖아. 됐나요? 쌍방향. Q면 S인데 S이면 R이고 R이면 Q인데 Q면 S야. 네, 그러면 그럼 지금 쌍방향 왔다 갔다 다니는 거야. Q는 S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치? 얘네 셋은 사실 서로가 다 필요 충분 조건 셋이 똑같이 되죠. 오케이?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중요하지 그 외에는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읽는 방법 헷갈리지 않게 필요하면 받는 거고 충분하면 준다라는 그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주면 좋겠어. 난 필요하니까 받고 싶고 필요하니까 뭐 주고 싶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 기본문제 22-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YZ가 복소수다. 복소수 오랜만에 나왔네요. ABC가 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자. 써서 얘기하지.
보면은 P가 Q에 기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본다는 얘기는요.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놈의 지대집합하고 이놈의 지대집합을 봐서 어디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알면 나는 명제를 포함할 수 있겠고 명제를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XY가 0이면 이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이면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는 당연하게 사실 이렇게 써도 돼. 이거는 참이 되는데 얘는 참이 뭐야 저는 Q가 아니에요. 얘는 참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P이면 Q, P면 Q다가 참이야. 그럼 P는 Q에게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1번 답은 충분 조건이다. 그치?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X 더하기 Y와 XY가 실수야. 그럼 XY가 꼭 실수일까? 핵심은 복수라고 합니다. 아니야. 자, 왜냐면 내가 얘를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라고 할까? 그럼 얘 실수지. 얘 실수지. 얘 실수야? 아니지. 얘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명제에 대해선 얘는 거짓이고요. 이놈은 너무나도 쉽게 읽히지 않아? X, Y가 실수이면 당연히 X 더하기 Y가 실수고 X, Y가 실수잖아. 오케이? 얘는 참이네. 그럼 읽어볼까? P는 Q의 기간 P를 조건이야. 필요하니까 주어만 생각하는 거야. P는 P가 주어야. Q 상관없어. 이렇게 주어. 그럼 이 자기가 바꿔 이렇게 이렇게 바꿔 이렇게. 오케이? 근데 P는 주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주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체를 따라서 주체가 받는지 주는지를 보면 돼. 얘는 봐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주체야. P는이니까 P를 주어로 보는 거야. 그럼 P를 주어로 봤어. 오케이? 받고 있어, 주고 있어? 받고 있지?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여기 이 식에 대해서 Q는으로 시작하고 싶어. Q는. 오케이? 자, Q는 받고 있지. 필요 조건이야.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 오케이? 주체에 대해서 달라진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A 교집합에서 B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됐대. A가 의미하는 게 뭔가? A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A랑 B 교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는데 얘는 A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A가 B 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오케이? 읽어보자.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맞아, 틀려? 맞지?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합집합에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맞아요. 반대로 가볼까?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그럼 발예를 찾아볼까? 발예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어떠한 발예가 있냐면 B와 C가 이렇게 있어. 근데 A가 그럼 A는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데 교집합에는 안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이면 이거이라는 당연해. 근데 이거라고 해서 이거의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P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생략. 2-10번 생략. 무슨 문제야? 사실 저런 거 하고 놀아야 돼. 22-10번 같은 거 보이니? 11번? 안 보여요. 필요 충분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나 막 이런 거 있죠. 이제 일단 바로 개념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서 개념을 하도록 하죠. 자, 얘들아 이제 재밌어. 재밌어.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할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거냐? 짝수랑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는 거야. 그걸 증명하래. 이런 거 할 거야. 자, 우리 루트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루트 2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증명하래. 오케이? 이런 거 하고 놀게요. 자, 갑시다. 명제 증명. 벌써 막 아드레날린이 막 꽂히고 그러니 얘들아?
호기심을 자극하고 막 그래요? 선생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명제의 증명법이라고 해서 제가 필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증명법은요 세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고3 끝날 때까지.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이 배우법입니다. 배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배우법이 뭐냐? 기존 명제를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근데 아까처럼 기존 명제를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네? 그놈의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대우법 해놓고 바로 대우법이 어떤 형태인지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 문제로 갈게요. 보기 3번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볼게요. 자연스레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당연하지. 그치? n이 자연수인데 n제곱이 짝수면 n은 홀수는 짝수인데 당연히 짝수잖아. 이 증명을. 그럼 그렇게 할 거야? n은 홀수는 짝수인데 n제곱이 짝수니까 n은 짝수다. 그렇게 하면 뭔가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증명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근데 내가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짝수 어떻게 표현하죠? 2k. 홀수는 2k-1, 2k 플러스 1 자유롭게. 내가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봤더니 n제곱이 짝수다라고 해서 이거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n은 루트 2k가 되는 거지. 그럼 걔가 짝수인 걸 어떻게 보여? 못 보이지.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명제에 대해서 이대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우니 대우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는 바뀌지 않아. 얘는 대전제라고 부르는데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대우할 때 대우를 해봤자 자연수 n에 대해는 대전제라고 부른다. 자연수 n에 대해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하는 거야. 자리를 바꾸고 부정을 해보면 n이 짝수의 반대는 홀수이면 이렇게 가는 거야. n제곱이 홀수이다. 잘하고 있니? 난 얘를 증명하면 이 위에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대우를 하면 왜 증명이 쉬워졌냐? n이 홀수래. 그럼 나는 n을 2k-1 하지. 이때 k는 정수야. 그럼 n은 모든 홀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n을 제곱을 해보면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를 내가 2로 묶어보면 2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에요. 오케이?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 되네. 이게 뭐라는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야. 홀수. 저는 홀수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인 거야. 대우가 참이니까 기존 명제는 뭐가? 참이다. 이게 대우법이에요. 됐나요? 이상하세요.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법이 뭔지를 알려면 이 명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써내서 얘기하는 거야. 기존 명제가 참인 걸 보이기 어려우니 대우를 이용해서 줍니다. 역으로는 증명할게요. 영어는 못하지. 왜냐면 여기 참이라고 해서 기존 문제가 참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우법이라는 것만 있는 거야. 지웁니다. 네. 저기 보기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3번에 있어요.
142페이지. 지금 몇 살라고 하면 알겠지? 써보세요. 자, 옮겨놓으세요. 지금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증명법에 대해 배우는 거는 귀류법이라는 애가 있어. 이제 뭔가 또 나쁜 애가 된다지. 오케이? 귀류법. 자, 그럼 귀류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귀류법은 기존에 있는 명제를 부정하는 거. 기존 명제를 내가 부정을 했어. 그리고 부정을 한 다음에 모순점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기존 명제를 부정했더니 걔가 거짓이야. 말이 안 돼. 그니까 얘가 참이다 이런 게 귀류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잘 와닿지 않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제를 하나 쓸 거예요. 일단 귀류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기존 명제를 부정하여 모순점을 찾는다. 기존 명제가 참임을 보인다. 참임을 증명한다. 한 가지를 풀어볼게요. 문제가 굉장히 건방져요. 진짜로.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증명하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루트 2는 무리수인데? 맞잖아. 그치? 그렇다고 대우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어요. 말이 안 돼. 대우법 해봤자 유리수이면 루트 2가 아니다. 어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명제를 부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 명제를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무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냐?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리수가 아닌 수니까 유리수라 하자. 루트 2가 유리수라 하자. 이렇게 기존의 명제를 부정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유리수냐면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배웠어 혹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배웠거든. 그래서 나는 루트이라는 놈을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표현을 해볼게. 자, 근데 여기서 a분의 b는 기하분수다라고 쓰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여요 모든 과정에서. 그래서 기하분수라고 잘 표현을 하지 않고, 기하분수라는 말 너네 안 들은지 꽤 됐잖아. 그치? a, b는 서로 소위 자연수다라고 쓸 뿐이야. 기하분수다도 물론 맞는 말인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루트 2가 마찬가지로 꼴 보기 싫은 이 양쪽에 A를 곱하는 거예요. 자, 루트 2 A가 B가 되고요. 이 식을 제곱을 해버리면 이 A제곱이 B제곱이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보자. B제곱이 2배의 A제곱이야. 그럼 B제곱이 2의 배수다라는 거지. 그치, 얘들아 어렵잖아. 잘 따라와봐. 그러면 얘는 짝수다라는 거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필기했던 거 바로 위에 보면은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를 증명했지. 그치? b제곱이 짝수다라는 얘기는 b는 짝수다라는 얘기. 쉬는 시간 더 줄게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2의 배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들아 필기 좀 이따 하시고 끝날 시간 이따 줄게요. b를 2k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k는 잘. 자, 그리고 b에다가 2k를 여기다 대입을 다시 해보면 2a제곱은 4k제곱이 되고요. a제곱은 2k제곱이 되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똑같거든. a제곱이 2k제곱이네. a제곱이 2의 배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a도 뭐 해야 돼? 2의 배수가 돼야 돼. 따라하니? 그럼 어디에 모순점이 생길까? a, b는 서로의 자연수의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나는 서로소라고 했는데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기존 여기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다 써볼게요. A, B는 서로소인 자연수 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루트인은 루이스가 여기에 무슨 점이 생기니까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란 말은 유리수가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규칙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쉬었다가 필기도 시간 줄게. 알겠지? 쉬었다가 필기 수업 시작하고 필기 시간 줄게. 쉬었다. 영상을 켜고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걸 규율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책에는 없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증명법은 귀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있어요. 필기용이에요. 깐지용이에요. 또 원대 배운다. 오케이? 원에 가서 배울게요. 알겠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할 계획이 없었어요. 수험 때 알려줄게. 오케이? 그래서 명제의 증명.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우법, 규율법. 세 번째가 귀납법이 있다. 귀납법은 또 원에 가서 배워봅시다. 필기하고 넘어갑니다. 줄게요. 자, 그러면은 왜 함수까지 나갈 수 있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형태를 한번 보세요. 자, 23-1번 기본 문제 갑니다. 23-1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배우법 그리고 직접 증명. 자, 얘들아, 다음 숙제 때는 증명 문제인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답지를 베껴서 옮겨오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니? 어차피 증명하는 거 선생님이 하는 거랑 답지 보는 거랑 똑같아. 질문도 안 받아요. 증명 파트는. 답지 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건 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23-1번 같은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증명 답이 다 되어 있거든?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써서 옮겨와. 오케이? 내신 대비 때 어차피 한번 연습할 시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숙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23-2번 넘어갑니다. 규율법 풀어주세요. 규율법. 자, 그럼 23-2의 1번 보면 루트상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 기존의 명제를 부정하고 시작하겠다. 유리수를 하자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선생님이 한 번 해줄 거라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파트까지는 비어있으면 안 된다. 과제 놓게. 옮겨서라도 다 하나하나 옮겨오세요. 자, 넘어갑니다. 절대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배울 게 총 3가지거든? 오늘 배운 건 3가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첫 번째 뭐 배웠냐? 명제의 증명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대소비교. 오케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세 번째, 고3 때까지 어려운 게 세 번째. 오케이?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울 텐데 자, 두 번째, 아까 그게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명제의 증명법이다. 두 번째 배울 파트는 대소비교야. A가 큰지 B가 큰지 구하래.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는 총 3가지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그 중에 95%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 단순히 빼는 거야. 선생님이 우리 내신 대비할 때도 많이 했지? 이게 큰지 보려고 그래. 그럼 A에서 A를 빼겠다는 거지. 오케이? A에서 B를 빼겠다.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양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음수란 얘기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소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대소비교를 어떻게 하냐? 단순히 빼겠다. 자, 그러면 빼는 방법 말고 또한 어떤 방법이 있냐? 일단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존 전제가 깔리는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경우는 붙여도 돼요. 경우는 떼고 얘기할게. 잘 펴게 놓을 테니까. 자, 이때는 제곱해서 제곱한 거를 빼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양수란 말이 없다면 제곱해서 뺐다고 해서 조금 크지는 않아. 다시 내가 좀 천천히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대. 그럼 여기 A 마이너스 B제곱은 사실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근데 내가 A하고 B를 전부 양수라고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로 나와도 분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돼. 오케이? 근데 A가 양수가 A도 양수, B도 양수가 아니라면 꼭 이거라고 해서 얘일 필요는 없어요. A가 마이너스 3이야. B가 2야. 그럼 빼면 양수지? 근데 B가 더 크잖아. 어떨 때 사용하냐? 양수일 때만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95%에 대한 대부분 방법은 단순히 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곱을 해서 빼는 거예요. 세제곱을 해서 빼도 되고 네제곱을 해서 빼도 돼. 다 양수기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95%를 좀 빼는 게 약간 95%, 95%라고 할게요.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이외의 경우들에서 볼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사용합니다. 자, 이때 사용을 하는데 A분의 B를 했어 내가. 근데 얘가 A보다 크네. 그러면 얘는 B보다는 A가 크다는 거예요. A분의 B를 했는데 얘가 1보다 작대. 그러면 얘는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다. 대수 비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뺀다만 기억하세요. 대수 비교는 뺀다. 알겠니? 대수 비교는 뺀다.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냐? A, B 양수지? 그럼 여기다 내가 A를 곱해도 되지? 그럼 부동원 변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수 비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기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3-3번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증명하라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그럼 증명, 벌써 공포증이 와요, 여러분들. 증명이 좀 어렵거든. 진짜로.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쉬워져. 얘를 증명하라. 루트 A-B와 루트 A-루트 B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바꿔서 읽는 거야. 아래다 써보세요. 위에다 써놔. 23-3번 위에다. 각각의 뭐 A, B의 이렇게 써. A, B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증명하라는 문제와 대소 비교하라는 문제가 똑같은 거야. 증명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부등식을 활용하는 게 아니야. 대소를 비교하는 게 증명법이야.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대소 비교는 뭐 한다? 뺀다.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기 어렵지. 왜 어렵냐면 루트 때문에. 오케이? 근데 나는 루트 A-B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고요. 루트 A-루트 B도 양수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도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는 제곱해서 빼보겠다는 얘기야. 여기 왼쪽에 있는 저놈을 제곱을 하고 이놈을 제곱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보겠다. 됐나요? 자, 다음 식을 풀어보면 얘는 A-B가 되고요. 얘는 루트 A를 제곱하면 A, 루트 B를 제곱하면 B, 마이너스 2루트 A 따위. 맞나?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2루트 A. 따라하고 있나요? 자, 근데 A 날라가고 B가 날라가. 안 날라가네? 그러면 뭐가 돼요?
아, 저거 뭐지? 마이너스 표현이에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2루트 ab 이렇게 되니?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루트 b로 묶어버릴 수 있거든. 자, 이 식을 루트 b로 묶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b 더하기 2 루트 a가 되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a가 커 b가 커? a가 크지. 그럼 얘는 양수야 무수야? 양수. 얘는 양수야 무수야? 양수. 그 말은 얘는 양수다 무수다? 양수야. 여기에서 여기를 뺐는데 걔가 양수네. 그 말은 루트 a 마이너스 b보다 루트 a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법을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등호를 증명하라, 배수를 비교하라고 단순히 빼서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하려고 해요. 응용 문제까지 하려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도 자, 단순히 뺐을 때 내가 양수라는 걸 보기 어렵겠지? 그래서 제곱을 한번 떼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좋네. 대수비교에 대한 한 문제를 봤고요. 이제 오늘 배운 두 번째가 대수비교고 이제 제일 어려운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배울 세 번째가 뭐냐? 산술 기하 평균이야. 자, 그러면 일단 산술 기하 평균이 뭐냐인지 대해 얘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최대 최소 값을 물어봐.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네. 그럼 항상 2차식으로 바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막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니? 수학상에서? 초면? 괜찮아. 자, 일단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산술기하 평균이 어려운 이유는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하라 이런 말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엄청 안 떠올라요. 고3 때까지. 진짜 안 떠올라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질문했는데 최대 최소 문제였어. 열심히 다 했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서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산술기하고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오케이?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건 먼저 따로 이 순서가 막혔는데 자,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절대부등식.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이 뭐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절대부등식이에요. 이런 애들. 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느껴지니?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게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도 필기를 해놓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써놓도록 할 텐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a, b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그치? 왜냐면 얘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 몇 개 한번 더 가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자, 얘가 절대부등식일까? 제가 항상 성립할까를 물어요. 얘가 모든 실수 a, b, c에 대해 성립할까? 아닌 것 같아. 맞아? 왜? 제곱 성립해. 2분의 1. 그치.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 2분의 1이 떠올라야 돼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제곱, 규민아,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도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더 같이 있었는데 생각했는데 무슨 하나만 더 가르치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억나면 할게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 했지? 항등식이라고 했거든? 얘는 약간 항부등식의 느낌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건 지웁니다. 자, 세 번째 산수의 기하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쟤는 일단 절대 부등식이야. 어떠한 절대 부등식이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큽니다 라는 다음과 같은 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미안,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미안. 수정할게요. 자, 산수의 기하 평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자, 그럼 일단 산수의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AB라는 숫자가 있는데 산술 평균이 의미하는 건 산술은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은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에요. 자, 그럼 내가 A, B의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럼 평균은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이름 나누면 여기 평균의 자 얘를 이놈의 이름을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A, B에 대한 평균, 더하기에 대한 평균. 자, 기하 평균은 뭐냐면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하거든. 자, 그럼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내냐? 그냥 간단히만 들어봐. 내가 A랑 A의 평균을 내면 당연히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곱하기에 대한 평균은 이 A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이 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A가 되지. 두 개에 대한 곱하기의 평균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고 세 개에 대한 곱하기의 평균은 세제곱걸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세제곱걸 루트는 아직 제대로 안 배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하 평균, 어떤 두 수 A, B에 대해서 기하 평균은 루트 A, B다 이놈이 기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제가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준원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세 가지로 쪼개서 기억합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세 가지로 쪼개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수에 대해서 평균을 낼 때는 이 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B는 양수다. A, B가 양수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외우는 방법이에요. 항상 양수일 때만 사용한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항상 크거나 같은데 등호가 있네. 이 등호가 궁금한 거야. 언제 성립하는지.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야 돼요. 자, 다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뭐냐 정리를 해줄게. 산술 평균은 더하기에 대한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다. 이때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단
A, B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가 존재하네. 언제 같냐? A와 B가 같을 때 같다.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왜 절대 부등식인지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얘가 왜 절대 부등식인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증명하라. 이 말은 2분의 A 더하기 B와 루트 AB의 대소를 비교하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 루트가 거슬리니까 양쪽을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제곱하려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데 A, B가 양수일 때만 사용한다고 했으니 제곱부터 상관이 없겠지? 2분의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하고 루트 A, B를 제곱을 한번 해서 빼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식을 빼보면 4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요. 얘는 4분의 1로 다시 묶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따라와. 여기 계산하면 2분의 AB지? 근데 거기서 AB를 뺐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AB가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항상 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제곱은 항상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얘는 모든 AB에 성립하는 식이에요. 모든 AB에 대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배웠는데 걔가 산술 기하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오케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요. 양수일 때만 사용하고요. 저는 A와 B가 같은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같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얘들아, 집중. 특강 들은 애들이 오히려 더 집중을 잘하는데? 그지? 이상하네? 적응의 동물인가? 특강 동안 왜 켜졌나 봐요. 그런가? 자, 책에 보면 조합평균 나와있는데 조합평균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거 과정에서 빠지기도 했고 아예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지울게요. 이제 기억났다. 절대 부등식 하나 더 기억난다. 할게요. 자, 절대 부등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떠한 부등식이냐를 이 중요한 걸 까먹었다고? 이름부터 굉장히 건방져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에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동시에 만들어낸 거예요. 동시에 발견해낸 거거든. 자, 그럼 어떤 식이 절대 부등식이냐 한번 얘기를 해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때 A, B, X, Y는 모든 실수. 저놈이 절대 부등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실수나 저기다 대입을 해도 저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수를 넣어도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선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똑같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기본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다 풀이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응?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게? 자, 그러면 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보겠다라는 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놈에서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빼보겠다. 자, 그러면 두 식을 일단 전개를 해보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에서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오케이? 자,
자, 주식을 빼보면 여기 a제곱 x제곱과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과 b제곱 y제곱이 지워지고요. 이 식은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등호를 갑자기 여기다 이렇게 막 붙이면 안 된다. 결론에 가야 돼. 여기다가 내가 이거 뺀 게 0보다 크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 순간 깜짝이야. 내가 보여줄게 해야지. 근데 그 증명하는 걸 갑자기 이렇게 써버려? 증명해야 될걸? 그게 아니야. 여기는 등호가 되면 안 돼. 무조건 등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넘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뺀다는 개념이야. 차이점을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bx-ay의 완전 제곱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이게 증명 끝이야. 여기서 여기를 뺐네? 근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므로 결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뭔가 막 하나 발견한 거예요. 몰라? 어떻게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발견하지? 일단 수학자 내부적으로 이걸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도 절대 부등식인데 산수의 기하평균과 똑같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외울 거예요. 외워야 돼. 필수야. 근데 수학학 때만 외우면 돼요. 그 외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쪼개서 외울 거거든. 오케이? 자, 세 가지로 한번 쪼개서 기억을 해보자. 자, 산수의 기하평균은요 AB가 양수일 때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AB, XY가 모든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AB, XY가 실수. 두 번째, 저 부등식을 배워야 돼. 아까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끝났지. 산술평균이 뭔지 생각하고 기하평균이 뭔지만 생각하면 됐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부를 통째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1차식을 그냥 세우는 거야. 뭐 2x 더하기 3y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제곱하고 그 x, y를 하나씩 제곱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아까 뭐였지? 등호는 A, B인데 성립한다. 등호가 궁금했다고. 자, 여기를 볼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 등호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BX랑 AY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세 번째 등호는, 근데 수학이 좀 이상한 게 BX랑 AY가 같은 게 맞아. 근데 여기 양쪽을 A, B로 나눠보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기 A, X 이렇게 하나씩 갖다 쓰는 거고 여기 B, Y 하나씩 갖다 쓰는 거야. A, BX, AY보다 이게 더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게 성립한다. 우리 호시 슈바르츠 법칙. 정말 시간? 3분 정도만 생각합시다. 얘기하시죠.